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5월 28일 오후 12시 정도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미국 증시 주봉 완성된 거 체크 좀 하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케어랩스 이렇게 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 디폴트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발표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밤에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어, 어제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좀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 증시 주봉을 좀 보면 다우 일봉상 금요일날 1%대 상승, 나스닥 2%대 상승을 해버렸고 S&P 500도 1.3%대 상승을 좀 해줬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구간 다시 한번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돌파하고 하락했었지만 다시 15일선에서 반등해서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위치가 여긴데 여기를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를 넘어가 주는지 이 구간을 넘어가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13,000포인트까지 도전을 해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주봉상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봉상 112 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2%대 지금 강하게 양봉 빨간 캔들이 굉장히 많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구간 13,000포인트 이 정도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지금 그리고 보시면 주봉상 구름대 상단에 걸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다시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 주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도 크게 보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박스권이 나올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하락하던 추세를 멈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보고, S&P 500도 주봉상 지금 이렇게 밀렸다가 방어를 해주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해줬고 이 정도 구간을 돌파해서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에 있던 걸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단 금요일날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날 이 흐름을 이어받으면 코스피도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0.5%대 이상 상승해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0.5% 최소 0.5% 이상 어, 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엔비디아 목요일날 엄청나게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이제 목요일날 무려 20%대 상승이 나는데 금요일에 또 3%대 2.5%대 상승이 괜찮게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테슬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종목들이 다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금요일날 테슬라도 7%대까지 갔다가 거의 5%에 가까운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또 뭐 리비안도 바닥에서 3%대 상승이 나와줬고, 루시드 루시드도 바닥에서 3%대, 그리고 요즘 또 포드가 계속 나오고 있죠. 포드도 이게 포드가 포드 모터, 포드도 지금 이렇게 6%대 상승이 나와줬고, 다만 니콜라라는 이 종목만 지금 뭐 상장 폐지 위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니콜라 이 종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해서 지금 뭐라지? 1달러 이상 올라오고 1달러 위에서 한 2주? 2주였나 2달이었나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종목은 이 콜라만 좀 안 좋은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증시도 화요일에 전기차
반도체 기반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미국 증시 주봉도 괜찮게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케어랩스 좀 보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구독자분께서 요청 질문하신 게 어, 린드먼 아시아 또는 창신전자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린드먼 아시아 창신전자처럼 상장하고 눌러주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죠. 박스권 매집. 근데 케어랩스도 보시면 결국엔 이거 다 매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매집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눌러주는 1번 밥그릇 차트로 보면 옆으로 가는 2번. 근데 여기서 아직 3번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3번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냥 박스권 매집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언제 3번의 흐름이 나오는지, 약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저도 어, 이렇게 우상향 추세 나오고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살짝 올라주고 다시 꺾여서 결국에는 이제 본전에 그냥 나왔거든요. 수익 챙기진 못하고 그냥 본전에 나왔어요. 다시 하락 추세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크게 보면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이런 고점끼리 연결했고 저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런 하락 추세였는데,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하면 하락 추세가 나왔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지금은 일단 저점 올려주는 우상향 추세로 단기적으로 돌려낸 모습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이 하락하던 추세, 이 고점 보시면 이런 추세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돌려줬으니 추세 돌파해주고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흐름이 좀 등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옆으로 박스권 그려주는 모습이 이 추세 위에서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죠. 그리고 추세 돌파하려고 하니까 저항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케어랩스는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바닥 지금, 그리고 이 정도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이 정도 구간은 또 최근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여기 리타를 했으니 그 다음 전저점 구간인 여기까지도 내려올 걸 일단 염두를 해야겠죠. 그래서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크게 보면 이 추세, 이 추세 다시 돌파하는 그림 나왔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장기동 평균선이 이 추세 위에 있죠. 그럼 이 추세를 돌파한다? 그럼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겠죠. 캔들들이. 그러면 여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바닥으로 내려온다, 여기까지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매매하시면 괜찮겠죠. 이 구간까지, 이 전저점 구간, 코로나 그리고 이전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열어놓고 푸근하게 분할 매수하신다 생각으로 매매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재무나 이제 시총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케어랩스가 이제 말 그대로 케어, 의료 장비 서비스 이쪽이고 총 1200억인데, 보시면 원익홀딩스가 대주주로 있고 뷰티 플랫폼 뭐 이런 거죠. 뭐 광고, 디지털 마케팅, 의료기관, 헬스케어, 부딱, 바비톡, 뭐 헬스케어 등등 헬스케어 솔루션 이런 쪽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시면 작년을 제외하고는 다 흑자가 났지만 작년에 갑자기 적자로 확 돌아선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가 높거나 그러진 않지만 재무가 일단 4개년 연속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매출이 보시면 700억, 800억, 뭐 1000억이 안 되죠. 근데 이미 시총이 10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의 종목은 또 아니구나 싶기도 해요. 물론 여기서 밥그릇 차트대로 눌러주고 옆으로 가고 있는 기간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주가 수준이 지금 저평가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눌러주고 박스권 매집하면서 들어 올리는 걸 예상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추세, 이 추세를 다시 위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면 올라가고 좀 더 비싸게 사도 이평선 위에서 매매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제 헬스케어 이쪽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꽤 몇 번 있었는데 어 조만간에 좀 움직임이 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관련돼서도. 의료 헬스케어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혜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엮일 테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어랩스도 괜찮게 보고 있고, 다만 이 추세 위로 올라와서 장기 종평선 위에 있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일단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디폴트 부채 한도 협상 관련 이슈 좀 볼게요. 보시면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원칙적 합의. 그래서 지금 뭐 메카시 의원을 검색을 하면 바이든 메카시 부채 한도 협상 원칙적 합의 강경파 반발의 최종 타결 여부 주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요. 백악관과 의회가 디폴트를 앞두고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합의하는 큰 틀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상향, 연방정부 지출을 줄인다. 유동성을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유동성을 오히려 회수하면 회수했지 늘리지 않겠다는 거죠. 코로나 때처럼 돈을 찍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부채 한도 합의문은 내일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 의원들과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내용을 언급을 자제했대요. 그러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 타협이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뭐 통치의 책임 이러면서 일단 미국 국민에겐 희소식이다. 디폴트 사태로 경기 침체, 일자리 손실 상황을 막았기 때문.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합의안이 현지 시간 28일 공개되면 미국 날짜로 오늘이죠. 오늘 공개되면 의원들이 31일까지 표결하기 전까지 72시간 동안 합의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상원 하원은 디폴트를 앞두고 5일 이내 합의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보시면 내용이 강경파 반발의 최종 타결 여부 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강경파 반발. 그래서 지금 합의문은 상하원을 통과해야 디폴트를 모면할 수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강경파들이 존재해 표결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강경파들이 좀 강경하게 나오면 쉽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지금.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보시면 원칙적으로 정부와 공화당이 합의는 했지만 최종 해결은 아직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합의했지만 이제 강경파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건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고 이제 양 당에서 표결 진행해서 통과만 시키면 이 디폴트 이슈가 좀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 디폴트 이슈가 어찌됐든 결국에는 끝날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결국에 미국이 디폴트 되지는 않겠죠. 결국에 디폴트는 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그냥 되게 시간 끌고 긴박하게 하려고 또 하네. 이런 의견이 많았죠, 다들. 결국에 합의할 거면서 왜 쇼하냐. 그래서 이제 이 디폴트 관련된 이슈는 어찌됐든 이제 실질적으로 원칙적 합의가 됐고, 그 다음 이슈가 이제 갑자기 이게 또 나왔죠. 개인 소비 지출 예상치 상해. 그래서 지금 이 금요일날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죠.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 관련된 기사를 또 보면 꿈쩍 않는 미국 물가 소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훌쩍. 보시면 지난달 미국 물가가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소비 지출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게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이 1년 전보다 4.4% 상승, 3월 달 상승이 4.2였는데 오름폭이 다시 커졌고 그리고 월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식품을 빼고 선정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역시 4.7% 올랐다고 하고 한 달 전보다 0.8% 증가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가량 차지하는 중심축이다. 이러면서 미국 경제는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소비자 수요가 특히 잘 유지되고 있다. 좋은 소식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경제 지표 반대로 강력한 긴축으로 물가를 끌어내리려는 연준의 금리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다. 미국 경기가 소비가 줄어들지도 않고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견고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연준은 더 금리 더 올릴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6월달 원래 동결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0.25 인상 확률이 70% 가까이 뛰어 올랐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 수준이 5.2, 5.5 구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조용해지니까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또 다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상 압박, 물가 지수 예상치 상회 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뭐 예상을 하기보다는 보면서 대응한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5월 29일 월요일이 되면 제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제 기준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종목들 선별해서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나 또 저녁에 라이브 방송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